안녕하세요. 감독영어입니다. 이번 감독영어 시리즈는 독해훈련이고요. 2010년 수능 문제들을 가지고 독해훈련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알아볼 그 지문은 2016년 수능 중에서 19번 문제고요. 강의는 주요 표현, 주요 어휘, 전체 독해라는 순서로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오늘 알아볼 지문을 미리 표시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죠. 문제는 19번이고요. 첫 번째 알아볼 표현은 I'm leaving early tomorrow morning 입니다. 두 번째는 the unknown, 세 번째가 at this hour, should be at, 그 다음에 waiting for me to get on board, 500 species of birds, 그 다음에 in the wild, make the world's largest rainforest home, I'd better ahead of me,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부터 좀 알아보죠. 첫 번째 표현은 현재 진행형 플러스 미래 표현입니다. 현재 진행형은 뜻이 간단하죠. 하고 있다 또는 한 중이다가 되는데요. 이런 하고 있다, 하고 하는 중이다라는 현재 진행이 미래 표현하고 같이 쓰이게 되면 그냥 합니다 또는 할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미래 표현이 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미래 표현은 간단해요. 미래 표현은 뭐 내일, 모레, 다음 달, 내년 이런 것들이 다 미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재 진행형이 미래 표현하고 같이 쓰이게 되면 뜻이 합니다 또는 할 겁니다 라는 뜻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본문 한번 보죠. I'm leaving, 이렇게만 보면 현재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뜻이 나는 떠나고 있어요, 나는 떠난 중이에요 가 될 거지만 early tomorrow morning, 미래 표현하고 같이 쓰이니까 내일 아침 일찍 나는 떠납니다 또는 떠날 겁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세요. 머릿속에 현재 진행형이 미래 표현하고 같이 쓰이면 합니다 또는 할 겁니다. 자, 뭐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면 돼요. 독해가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동사의 PP, 저는 완료형이라고 불러요. 예, 뭐 대부분은 이제 뭐 PP다, 과거 분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완료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사의 완료형은 좀 특이해요. 동사의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가지면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동사가 갑자기 어떻게 수동 형용사로 바뀌느냐, 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hit은 때리다입니다. 뭐 물건을 때리든 물건을 이렇게 손으로 치든지 아니면 사람을 누구로 손으로 때리든지 하여튼 hit은 때리다요. 그 때리다의 수동의 표현은 맞다겠죠. 그리고 그 맞다를 형용사로 바꾸면 맞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때리다 동사 hit의 완료형 또는 pp형은 똑같이 스펠링은 똑같이 hit가 되는데 뜻이 맞은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build, 짓다예요. 그 짓다의 완료형은 built죠. build가 짓다이니까 built, 완료형의 built는 수동의 뜻을 가지면서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지어진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온 표현이 know인데요. know가 알다니까 알다의 완료형 know는 알려진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know 앞에다가 known 앞에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on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known이 알려진이면 unknown은 알려지지 않은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표현은 동사의 완료형인데 동사의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다. 그래서 알다 know의 완료형 know는 알려진, 근데 여기다가 부정의 뜻을 갖는 on을 붙이니까 unknown이라고 해서 알려지지 않은 이렇게 뜻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다라고 머리에 정리를 꼭 해두십시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알아볼 표현은 at this hour인데요. 이거는 뭐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필기는 안 할게요. at this hour 그러면 이 시각에 라는 뜻인데 첫 번째 본문에 보면 I'm leaving early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 일찍 나는 떠납니다가 되죠. 그러니까 at this hour, 내일 이 시각에가 되는 거예요. 뜻이.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음 달이면 다음 달 이때쯤에 at this hour 또는 at this time 이렇게 써도 되는데요. at this hour 그러면 미래 오는 뭐 내일 이 시각에, 뭐 모레 이 시각에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는 같은 표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네 번째 표현은 should be at 인데요. 이 표현은 should하고 at, be at 하고 두 개로 쪼개서 알아봐야 돼요. should가 먼저 이제 should를 알아봐야 되는데, should는 뭐 해야 한다. must나 have to 또는 need to 이렇게 같은 뜻이라고 알아보면 되겠죠. should는 첫 번째 뜻이 뭐뭐 해야인데, 뭐뭐 해야 한다인데 must, have to, need to 하고 같은 뜻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두 번째 should는 분명히 뭐뭐이다, 뭐뭐 하는 게 틀림없다, 뭐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두고 BS를 합치면 BS를 알아본 다음에 should하고 같이 뜻을 한번 합쳐보죠. 그러면 뜻이 명확해집니다. 비동사는 뜻이 세 가지예요. 누가 뭐뭐이다, 뭐 저기 앞에 있는 분이 뭐 우리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누가 뭐뭐이다, 또는 뭐 책상 위에 있는 것이 뭐뭐야, 뭐뭐다. 그래서 비동사의 첫 번째 뜻은 뭐뭐이다이고요. 두 번째 뜻은 어디에 있다입니다. 비동사 다음에 장소가 오거나 아니면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가 오게 되면 항상 뭐뭐에 어디에 있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뭐 하다인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에는 항상 뭐뭐 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뭐 happy, sleepy, be sleepy 그러면 뭐 졸리다. sleepy는 졸린인데 be sleepy, is sleepy, are sleepy, am sleepy 하면 졸리다가 되겠죠. 그래서 뭐 happy 행복한인데 is happy, are happy, am happy라고 하면 행복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알아볼 표현은 비동사 다음에 at 장소의 뜻을 장소의 표현을 장소를 표현한 at이 있으니까 어디에 있다가 될 겁니다. 그런데 should하고 합쳐져 있으니까 어디에 첫 번째 뭐뭐 해야 한다로 해석하면 어디에 있어야 한다가 될 거고요. 또는 분명히 뭐뭐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should를 분명히 뭐뭐다, 분명히 뭐뭐일 거야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디에 분명히 있을 거야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port, 항구에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러면 should be at the port, 그러면 그 항구에 should be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또는 분명히 있어야 해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세 번째 표현이었고요. 네 번째 표현은 waiting인데요.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예요. 예. 동사에 ing를 붙이는 경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에 ing를 붙이면 세 가지 뜻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명사로 뭐뭐 하기 또는 하는 것 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로 하고 있는 또는 하는, 뭐뭐 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세 번째는 부사인데요. 부사 when 의 뜻으로 뭐뭐 할 때가 되거나, 또는 부사로 while 이란 뜻으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ing를 붙이면 명사로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또는 형용사로 뭐뭐 하고 있는 또는 뭐뭐 하는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 부사로서는 when의 뜻을 가지면서 뭐뭐 할 때, 또는 부사로서 while 뭐뭐 하면서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 뒤에 ing가 붙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명사, 형용사, 부사 세 가지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정리를 해두세요. 그러면 그 본문에 쓰인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should be at the port. 그 항구에 분명히 있을 거야. waiting. 뭐뭐 하기, 기다리기. 기다리고 있는. 그 다음에 기다릴 때, 기다리면서가 되는데요. 제일 자연스러운 건 요걸 거예요. 그러면 그 항구에 있어야 해. waiting,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알아볼 표현은 다섯 번째, to 동사입니다. 이번에는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경우인데요.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명사로 하기 또는 하는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로 뭐뭐 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사로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똑같이 부사죠. 부사하면서 하기에 또는 해서 뭐뭐 한,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경우에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는 경우보다는 구분하기가 좀 쉽습니다.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요, 항상 명사가 앞에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to 동사 앞에 명사가 오게 되면 이거는 100%예요. 100% 뭐뭐 할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o 동사 앞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to 동사 앞에 형사가 오게 되면 뭐뭐 하기에 뭐뭐 한 또는 뭐뭐 해서 뭐뭐 한이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 앞에 to를 붙이면 명사, 형사, 부사가 되는데 이 네 가지의 경우에 부사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거냐라고 구분할 때는 앞에 명사가 있거나 앞에 형사가 있으면 딱 구분이 돼요. 근데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뭐뭐 하기 위해서 또는 뭐뭐 하기, 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본문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요. should be at the port. 그 항구에 분명히 있을 거야. waiting. 기다리면서. 근데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to get on board가 됩니다. 그러면 get on board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네. get on board는 배나 비행기에 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냐면 to가 있네요. 네. 여기서는 답을 먼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은 타는 것, 배나 비행기에 타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to 앞에, to get on board 앞에 또 뭐가 있냐면 for me가 있어요. 자, 잘 따라오세요. get on board 그러면 배나 비행기에 타다예요. 그런데 이 get on board 앞에 to가 붙어서 어떻게 바뀌냐? 명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배나 비행기에 타는 것이 되고요. 이 to get on board 앞에 또 for me가 있습니다. 그러면 타긴 타는데 누가 타느냐? 내가 타는 거죠. 그러면 for me to get on board 그러면 내가 타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waiting하고 합쳐보면 이제 뜻이 명확해지는 거죠. waiting, 기다리면서 for me to get on board 그러면 내가 타긴 타는데 누가 타죠? 내가 타는 거죠. 내가 타는 것을 waiting, 기다리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should be at the port. 그 항구에 분명히 있을 거야. waiting, 기다리면서 내가 타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5번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동사 뒤에 ing 붙는 경우, 그 다음에 동사 앞에 to가 붙는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면 이제 계속 그 동영상을 다시 이제 리와인드를 해서 반복해서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다섯 번째 표현은 of가 이렇게 오는 경우, of가 오는 경우인데요. 앞에 명사, 그 다음에 또 명사. 명사하고 명사 사이에 of가 오는 경우인데, 이 of가 오는 경우에는
뭐뭐 중에 뭐 또는 뭐뭐의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of를 두고 이제 명사가 두 개, 앞뒤로 두 개가 오잖아요. 항상 순서는 뒤에 오는 이것부터 먼저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 중에 앞에 또는 뒤에 있는 것의 앞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주셔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 좀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of를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데 우리말로 어색하더라도 항상 이 뒤에 오는 것부터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나중에 이 of를 왜 뒤에 있는 것부터 해석하는 게 중요한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말로 좀 어색하더라도 새들의 500가지 종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것도 보면 monkeys a dozen species 이렇게 있으면 원숭이들의 6가지 종류 6가지 종 왜 half 앞에 보면 half가 있거든요. half가 반이라는 뜻이니까 dozen은 12개라는 뜻이고 half a dozen species of monkeys 그러면 원숭이들의 6가지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좀 생기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half a dozen dozen이 12개니까 half a dozen 그러면 6개가 있죠. 원숭이들의 6가지 종류 이렇게 뒤에 오는 것부터 먼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뭐 500종의 새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뒤에서부터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이런 경우죠. Much of the earth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지구 이렇게 할 겁니까?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보면 많은 지구 이렇게 되는데 많은 지구가 아니라 지구의 많은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명사 of 명사는 뒤에 오는 명사부터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이런 오해가 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명사 of 명사는 항상 뒤에 오는 명사부터 해석한다. 이렇게 머리에 정리를 해두세요. 그 다음 7번째인데 이거는 거의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어휘 쪽에다가 갖다 두는 것도 좋겠네요. In the wild 그러면 야생에서 자연에서 라는 뜻이고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이 표현인데 make the world's largest rainforest home 이라는 표현인데 제가 색깔을 이렇게 약간 노란색, 황색이나 옅은 황색하고 이렇게 핑크색으로 구분해 둔 이유가 있어요. 이 핑크색으로 된 걸 무엇으로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우림을 집으로 만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 만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하니까 구분이 잘 되는데 막상 색깔이 없으면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make 다음에 뭐가 오고 뭐가 온다. 두 개가 연속으로 오게 되면 중간에 오는 것을 무엇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9번째인데요. had better 줄여서 그냥 the better 이렇게 쓰는데 should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should가 두 가지 뜻인데 첫 번째 뜻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의 should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had better 그러면 뭐뭐 해야 해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보면 I'd better get some sleep. 나는 잠을 좀 자야 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이 ahead of인데 ahead of는 장소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시간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뭐 앞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ahead of me 그러면 내 앞에 뭐가 있다, 뭐 장소가 있다든지 뭐 시간이 있다든지 하여튼 뭐뭐 앞에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러 가지 표현을 알아봤는데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큰 게 많아요. 오늘 나온 19번 표현 안에
지문 자체는 어려운 지문은 아닌데 중요한 그 문법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면 현재 진행형이 미래 표현으로 같이 쓰이면 뭐뭐 합니다, 뭐뭐 할 겁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했죠. 동사의 PP형 또는 완료형은 수동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다. 그래서 know, 알다의 known 완료형은 알려진이 될 거고요. 그 알려진 앞에 on이 붙어 있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on이 붙어 있어서 unknown은 알려지지 않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at this hour 쉬운 거였고요. should be at,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must, have to, need to가 있는데 또 should가 뭐뭐 분명히 뭐뭐일 것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비동사는 뭐뭐이다, 어디에 있다, 뭐뭐 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장소 표현하고 같이 쓰이게 되면 항상 뭐 어디에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wait 동사 뒤에다 ing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형용사로는 하고 있는, 뭐뭐 하는. 대부분은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하면 되는데 간혹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사로는 뭐뭐 할 때 또는 뭐뭐 하면서 라는 뜻이 되고요. 동사 앞에 또 to를 붙이게 되면 명사로는 뭐뭐 하기, 뭐뭐 하는 것, 또는 형용사로는 뭐뭐 할, 부사로는 뭐뭐 하기 위해서, 또 부사로는 뭐뭐 하기에 뭐뭐 한, 또는 뭐뭐 해서 뭐뭐 한인데 이 동사 앞에 to를 붙이는 경우에는 구분하는 요령이 있다고 그랬어요. to 동사 앞에 명사가 있으면 뭐뭐 할, to 동사 앞에 형용사가 있으면 뭐뭐 하기에 뭐뭐 한, 또는 뭐뭐 해서 뭐뭐 한 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et on board, 배나 비행기에 타다 라는 뜻인데 이 get on board 앞에 to가 붙어가지고 타는 것이 된 거죠. 근데 타기는 타는데 누가 타느냐? for me 라고 해서 내가 탄다는 겁니다. 그러면 for me to get on board 그러면 내가 타는 것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본문에서는 waiting 기다리면서 뭐뭐 하면서라는 뜻이죠. 기다리면서 for me to get on board 내가 타는 것을 기다리면서 있을 거야. 항구에 있을 거야 라는 뜻이었고요. 명사 of 명사는 우리말로 좀 어색하더라도 뒤에 있는 명사부터 해석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뭐 중에 또는 뭐뭐의 라고 하면 되고요.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독해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어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해하고 어휘를 제가 구분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휘예요. 왜 제가 어휘를 그 문법하고 같이 안 하느냐면 영어 단어를 특히 이제 그 단어를 이제 빨리 어휘 실력을 빨리 늘리기 위해서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규칙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사가 나오면 명사의 형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똑같은 동사가 스펠링이 하나도 안 바뀌면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스펠링이 좀 바뀌면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형용사를 보면 다시 명사 형태를 떠올려야 됩니다. 명사를 생각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어휘를 빨리 늘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동사를 보면 명사 형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형용사를 봐도 명사 형태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번째, 형용사 easy. 이거 모르는 형용사는 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수능 독해를 하면서 easy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easy의 명사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is예요. 자, 그러면 is라는 걸 알게 되는데 is가 무슨 뜻이냐? easy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is라는 그 명사형이 잘 쓰는 경우가 with ease 또는 at ease라는 그 형태가 많이 쓰이는데 easy가 쉬운이란 뜻도 있지만 편안한이란 뜻도 있어요. 그래서 with ease 그러면 쉬움이란 뜻에서 쉽게라는 뜻으로 바뀌는 겁니다. easy가 쉬운이고요. ease 그러면 쉬움이 되는데 with ease가 되면 쉽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는 at ease에서 ease는 편안함이에요. 그래서 여기 at이 붙어서 편히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능에 필요한 어휘 실력을 빨리 늘리는 방법은 항상 동사가 나오면 명사 형태를 알아보는 거고요. 형용사가 나오면 이 형용사의 명사형도 같이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뭐 easy, is를 뒀는데 더 많죠. hungry를 보면 hunger 이렇게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쉬운 단어들이지만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지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를 보고 나서 이게 형용사면 명사 형태는 뭘까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단어가 어휘 실력이 빨리 늘어요. 자,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그 지문에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explore입니다. explore 탐험하다니까 얘가 하다니까 당연히 동사를 보면 뭘 떠올려야 된다고 그랬나요? 동사를 보면 명사 형태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explore, 탐험하다면 탐험이라는 단어도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explore의 명사형은 exploration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만들 수도 있죠. explorer 그러면 탐험가 이런 명사들도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 주요 표현할 때 나왔던 건데 mysterious가 있네요. 두 번째 단어는 mysterious입니다. 이게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뭐 수수께끼에 이런 뜻인데 그러면 형용사를 봤으니까 명사형을 떠올려야 되겠죠. 예, mysterious의 명사형은 mystery가 되는 겁니다. 예, mysterious의 이해할 수 없는의 명사형은 mystery. 뭐 흔히 말 mystery는 우리말로 주로 이제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냥 미스테리다. 뭐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 그냥 굳이 우리말로 해석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mysterious 나오면 mystery 또 이제 같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numerous인데 그냥 many예요. many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number 숫자라는 뜻에서 numerous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largest인데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항상 잘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개념을 잘 정리를 해두세요. 그냥 large는 큰이고요. 많은이고 larger 그러면 더 많은, largest 그러면 가장 많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온 단어가 첩인데요. 예. 좀 뚱뚱한의 좀 귀여운 표현이라고 통통한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첩이 그러면 뚱뚱한 근데 사람한테 fat 그러면 좀 기분 나쁘게도 들릴 수 있어요. 예. 뚱뚱하네 이러면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근데 첩이 그러면 통통한 요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오늘은 단어는 별로 없어요. 예, 오늘 단어는 별로 이제 아주 어려운 단어는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좀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동사가 나오면 명사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려라. 그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똑같이 명사 형태를 머릿속에 떠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explore 탐험하다가 나오면 exploration 탐험이라는 뜻도 알고 있어야 되고 explorer 탐험가라는 뜻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mysterious 이해할 수 없는 형용사를 보면 mystery 또 머릿속에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나온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자, 이제 주요 표현도 봤고 단어도 봤으니까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중요한 거 다 해봤으니까 이제 독해만 제대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I'm leaving early tomorrow morning. 나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납니다. Finally, 마침내. I've always wanted, 항상 원했어요. To explore the Amazon. 그러면 아마존을 탐험하는 것을, 요거는 제가 설명을 주요 표현에서 빼먹었는데 동사 앞에다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I've always wanted to explore the Amazon. 그러면 아마존을 항상 탐험하는 것을 기대를 했습니다. 탐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가 되겠죠. 그 다음에 The unknown and mysterious world. 알려지지 않고 미스테리한 세상이 되는데, 이 컴마가 나오는 부분은 삽입구문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 삽입구문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 쉽게 설명하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부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 부가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보통 이제 동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는데, 동격은 부가 삽입구문 중에 하나인 거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올 수 있어요, 삽입구문이. 그런데 이제 머릿속에는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어렵게 알지 말고 삽입구문 컴마 나오면 앞에 나오는 부분을 그냥 추가 보충 설명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하면 나는 항상 아마존을 탐험하기를 원했어. 근데 그 아마존은 알려지지 않고 미스테리한 세상이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At this hour, 내일 이 시각에 The Great Emerald Amazon Explorer. 이거는 대문자로 나오면 E, A, E가 다 대문자죠. 이렇게 대문자로 나오면 다 이제 고유명사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느낌이 explorer, 탐험가인데 이게 보통 이제 배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많이 붙이니까 explorer 이렇게 많이 붙이니까 그냥 이 배 이름이 이렇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이 배가 should be at the port, 항구에 있을 거야. 분명히 있을 거야. waiting, 기다리면서 내가 get on board, 내가 배에 타기를 기다리면서 있을 거야. freshwater dolphins, 민물에 사는 그 dolphins, 갑자기 dolphin, 돌고래죠, 돌고래. 갑자기 이제 돌고래가 머릿속에 가끔 한국어가 가끔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freshwater dolphins, 민물에 사는 그 돌고래들이 will escort me, 나를 에스코트를 안내를 해줄 거야. on the playful river, 즐거운 강가에서. 활기차다, 즐겁다, 활기차다, lively라고. playful 그러면 lively, 활기찬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미있는 이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활기찬이라고 해석하죠. 활기찬 강가에서 나를 에스코트를 할 거야, 호위를 할 거야. 그리고 500 species birds, 새들의 500가지 종류가, 그리고 half a dozen species of monkeys, 원숭이들의 6가지 종류들이, 그리고 numerous, 아주 많은, 화려한, colorful, 그러면 색깔이 가득 찬, 색깔이 많으니까 화려한이라고 하면 되겠죠. 화려한 나비들이 will welcome me, 나를 환영해 줄 거야. into their kingdom, 그들의 왕국으로. I wish, 나는 기대해. I could camp, 내가 캠프할 수 있기를 기대해. in the wild, 야생에서, 자연 속에서 캠핑하는 것을 기대해. and enjoy, 즐기기를. the company of,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빠졌네요. 예. 이 company라는 게 이제 흔히 이제 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라는 뜻 말고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 또는 함께 있는 것, 이런 뜻도 있어요. 예, 그래서 컴퍼니가 회사라는 뜻 이외에도 함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또는 나와 함께 있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Company of mosquitoes, snakes and spiders, 그러면은 모기들과 뱀들과 거미들과 company of, 함께 있는 것을 enjoy,
즐기는 것을 I wish 기대해 가 되겠죠. 그 다음에 my heart 나의 심장은 swells 부풀어 올라 이렇게 swell이 부풀다라는 뜻인데 뭐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라는 뜻 우리말도 있죠. as much as 뭐뭐만큼 나의 chubby bags 나의 뚱뚱한 가방만큼 부풀어 올라 뭐 아주 기분 좋다는 얘기겠죠. yet 하지만 I'd better get some sleep 잠을 좀 자야겠어. since 몸하기 때문에 a long 길고 tough 험한 journey 여행이 is ahead of me 내 앞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주요 표현하고 단어를 다 체크를 하고 나니까 독해가 별로 어렵지 않죠. 원래 그 19번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 푸는 요령이 아니라 이제 독해를 위한 거니까 이제 하나하나 문법적인 것들 단어를 하나하나 다 뜯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19번 문제는 독해 훈련을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